어쩌면 이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끝없는 성공을 향해 달리고 계신 여러분에게 작은 쉼표가 되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한 번이라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과연 이 길의 끝에는 행복이 있을까?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들을 매번 지워버렸죠. 다음에, 나중에 성공하고 나서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겠지 라고 흘려보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20년 전 저는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평범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남들이 연애할 때 저는 도서관에 있었으니까요. 남들이 술 마실 때 저는 자격증 공부를 했으니까요. 남들이 여행 갈 때 저는 인턴십을 했으니까요. 어릴 적부터 가난한 집안 형편을 보며 자랐던 저에게 성공이란 그야말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돈만 있으면 다 괜찮아질 거야. 성공하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20살에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저는 성공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수석 졸업, 삼성전자 공채 수석 합격, 입사 3년 만에 최연소 팀장 승진, 5년 차의 실장, 7년 차의 본부장 발탁. 주변에서는 부러워했습니다. 너는 정말 타고났어. 너는 뭘 해도 잘 될 거야. 내 인생은 다 잘 풀릴 거야. 겉으로 보기엔 정말 그랬을 겁니다. 강남에 있는 고급 아파트 펜트하우스와 외제차도 있었고 명품으로 가득 찬 옷장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찬란한 성공 뒤에 숨겨진 그림자를. 매일 밤 텅 빈 집으로 돌아와 혼자 술을 마시는 저를, 주말에도 출근해 업무 메일을 확인하는 저를, 딸의 생일 파티에 참석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문자만 보내는 저를. 그래도 저는 달렸습니다. 더 높이, 더 멀리, 더 빨리. 조금만 더 성공하면, 이번 승진만 하고 나면, 이번 프로젝트만 끝내고 나면. 그렇게 미루고 미뤘던 행복은 결국 저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문득 제 폰 갤러리에 있는 가족 사진을 봤습니다. 3년 전 사진이더군요. 그 후로 한 번도 가족 사진을 찍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딸아이는 이제 곧 중학생이 됩니다. 그동안 제가 참석한 학부모 회의는 단 한 번, 딸의 피아노 발표회는 영상으로만 봤고 운동회는 늘 다음에 꼭 가겠다는 약속뿐이었죠. 아내는 더 이상 저에게 기대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주말 데이트 신청도, 저녁 식사 요청도, 여행 가자는 말도 하지 않더군요. 부모님은 명절에도 바쁘면 오지 말라고 하더군요. 내가 잘 되는 게 우리는 더 좋다고. 그 말씀이 얼마나 허전하게 들리는지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괜찮다고 생각하려 했던 것 같네요. 이게 성공을 위해 치러야 할 대가라고.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고. 그러던 어느 날, 늘 그랬던 것처럼 밤늦게 회의를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머릿속에서는 내일 아침 회의 자료가 맴돌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순간의 방심, 잠깐 감긴 눈, 그리고 쾅! 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순간 이상하게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것은 돈도 명예도 성공도 아닌 제 딸의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빠, 내 피아노 발표회 꼭 와줄 거죠? 아빠, 이번 주말엔 시간 있어요? 아빠, 언제 우리 가족여행 가요? 그동안 제가 수없이 거절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병원 침대였습니다. 온몸이 깁스로 감겨 있었고 움직일 수 있는 건 눈동자뿐이었죠. 아빠, 정말 다행이에요. 깨어나셨어요.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교복을 입은 채 울먹이며 제 손을 잡고 있었죠. 그동안 얼마나 자랐는지 이제는 어깨가 제법 큰 숙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정신이 드세요? 아내의 까만 머리가 하얗게 새어 있었던가. 언제 그렇게 많은 흰머리가 생겼는지 한 번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옆에서 눈물만 훔치고 계셨습니다. 모든 게 멈춘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을 똑바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하얀 안개 속에서 저는 걷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세 갈래 길 앞에 서게 되었죠. 각각의 길은 서로 다른 미래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길. 제가 그토록 쫓아왔던 성공이 있는 길이었습니다. 화려한 고층 빌딩 꼭대기의 사무실. 최고급 수트를 입은 저는 품위 있게 앉아 전 세계 지사와 화상회의를 하고 있었죠. 축하합니다, 회장님. 역시 최고십니다. 사람들의 칭송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의가 끝나고 집에 도착하여 문을 열자 텅 빈 집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식은 도시락, 소파에는 먼지만 쌓여 있었죠. 두 번째 길. 그곳에는 제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상이 있었습니다. 주말 아침 딸아이와 함께 팬케이크를 만들고 아내와 커피를 마시며 웃고 있었죠. 서류 대신 신문을 보며 여유를 즐기고 딸의 피아노 연주를 들으며 미소 짓는 저의 모습. 옆집 할아버지와 텃밭 이야기를 나누고 친구들과 캠핑을 가는 소소한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통장 잔고는 조금 부족했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길. 그곳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혼자서 술을 마시며 업무 메일을 확인하는 모습. 주말에도 회사에서 보고서를 쓰는 모습. 가족들의 메시지는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일에만 몰두하는 모습. 그곳에는 제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는 잘못된 길을 걸어왔던 거였습니다.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허상을 쫓느라 정말 소중한 것들을 모두 놓쳐버렸던 거죠.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달동네 꼭대기, 허름했지만 따뜻했던 우리 집. 식탁 위에는 라면 한 그릇뿐이었지만 온 가족이 모여 웃으며 나눠 먹었습니다. 아버지의 낡은 지갑에는 10,000원짜리 몇 장뿐이었지만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게 바로 행복이었다는 걸. 그게 바로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것이었다는 걸.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지위로 얻을 수 없는 것들. 성공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들. 가족의 따뜻한 미소, 딸의 제잘거리는 목소리, 아내의 사랑 가득한 눈빛, 부모님의 자랑스러운 눈물. 이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이런 것들이었다는 걸. 병실의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2달간의 입원 생활 동안 저는 처음으로 시간이 많았거든요. 처음에는 답답했습니다. 회사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 내가 없는 동안 누가 프로젝트를 맡았을까? 이러다 승진은 물 건너가는 건 아닐까? 하지만 그때 딸아이가 책가방을 메고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아빠, 오늘은 영어 시험 봤는데 만점 받았어요. 얼마 만에 듣는 딸의 일상이었을까요? 처음 걸음마를 배우던 그 아이가 이제는 중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딸 정말 대단하네. 아빠가 자랑스럽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딸의 눈에서 반짝이던 기쁨을 저는 절대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빠, 처음이에요? 뭐가? 아빠가 이렇게 칭찬해 주신 거요? 보통은 더 잘해야지 아니면 1등은 몇 점이었어?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가슴이 덜컹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무서운 아버지였는지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내가 면회를 왔을 때 처음으로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갑자기 왜? 지금까지 당신을 많이 힘들게 했지? 이제 알았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아내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제 손을 잡았죠. 딱딱하게 굳은 그 손에는 지난 세월의 고단함이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해보자. 뭘? 우리의 인생을 이번에는 제대로 해보자. 그리고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매출 목표나 실적 계획이 아닌 제 인생의 진짜 계획을 작성했습니다. 첫 번째, 가족과의 시간. 매일 저녁 8시 퇴근. 주말은 온전히 가족을 위한 시간. 한 달에 한 번은 가족여행. 딸의 학교 행사는 무조건 참석. 아내와 주일회 데이트. 두 번째, 관계의 회복. 일주일에 한 번은 부모님 방문. 한 달에 한 번은 친구들과 만남. 이웃들과 인사 나누기. 회사에서도 진심으로 대화하기. 세 번째, 나를 위한 시간.
아침 6시 기상, 산책하기, 책 읽는 시간 갖기, 운동으로 건강 관리하기, 취미 생활 시작하기. 퇴원을 하고 회사로 복귀하던 날 모두가 제가 예전처럼 살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열심히 일할 거라고요. 그동안 밀린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거라고요. 하지만 저는 사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래, 말해보게. 저 보직을 좀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뭐라고? 자네가 지금 본부장 자리를 내놓겠다는 건가? 네. 대신 평범한 팀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자네, 정말 사고 후유증이 심한가 보군.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야 제정신이 든 것 같습니다. 사장님은 한참을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 깊은 한숨을 내쉬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실 나도 자네가 부러웠네. 네. 결단을 내리는 걸 보니 말이야. 나도 젊었을 때 그런 선택을 했더라면 지금쯤 내 아들이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었을지도 모르지. 그렇게 저는 평범한 팀장이 되었습니다. 연봉은 절반으로 줄었고 회사에서의 영향력도 작아졌습니다. 명함도 초라해졌죠. 하지만 제 마음은 달랐습니다. 출근길에 마주치는 햇살이 따뜻하게 느껴졌고 사무실의 공기도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이제는 퇴근 시간이 되면 가벼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내가 저녁 준비할게요. 아빠, 내일 학교 상담 있는 거 잊지 않으셨죠? 그럼 내일은 일찍 퇴근하기로 했잖아. 이런 평범한 대화가 제게는 그 어떤 성공보다 값진 것이 되었습니다. 변화는 쉽지 않았습니다. 20년 넘게 굳어진 습관을 바꾸는 일은 마치 거대한 바위를 옮기는 것처럼 힘들었으니까요. 특히 회사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팀장님, 이 계약은 오늘 안에 끝내야 하는데 부장님께서 주말 출근을 요청하셨는데 이번 프로젝트는 좀 무리해서라도 매일같이 이런 유혹과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오늘은 정시에 퇴근해야 해. 딸 공연이 있거든. 주말에는 가족과 약속이 있어.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무리한 일정은 안 돼. 우리 팀원들의 삶도 소중하니까. 처음에는 모두가 의아해했습니다. 팀장님이 왜 저러시지? 사고 후유증이 심하신가? 곧 원래대로 돌아오실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팀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팀장님, 제 아이도 이번 주에 발표회가 있는데 우리 팀 회식 이번에는 주말 점심으로 어떠세요?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팀원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서로의 사정을 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업무 효율은 오히려 높아졌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더 많이 나오기 시작했죠. 가장 큰 변화는 가정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빠, 이거 봐요. 딸이 들고 온 시험지. 98점이라는 점수보다 더 눈에 띈 것은 구석에 적힌 선생님의 댓글이었습니다. 이번 시험에서 가장 인상적인 답안을 작성했네요. 특히 가족의 의미를 주제로 한 서술형 문제의 답안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어떻게 썼길래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 그게 아빠 이야기를 썼어요. 예전에는 매일 늦게 들어오시고 항상 피곤해 보이셨는데 이제는 매일 웃으면서 저희랑 이야기도 하시고 주말마다 함께 시간도 보내고 그래서 전 이제 우리 가족이 세상에서 제일 부럽다고 썼어요. 그 순간 왈칵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행복이 바로 이런 것이었다는 걸 이제야 진정으로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여보, 이거 기억나요? 아내가 꺼내온 낡은 앨범. 그 속에는 20년 전 신혼여행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래도 참 행복했었죠. 그랬죠? 주말마다 집 앞 공원을 산책하고 길거리 떡볶이를 사 먹던 그때가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소박하게, 하지만 더 진실되게. 매주 토요일 아침이면 동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시장을 구경하고 저녁에는 집에서 함께 요리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은 꼭 부모님 댁에 들르기로 했습니다. 아들 너 요즘 얼굴이 좋아졌다. 그러게요. 더 젊어 보이기도 하고 돈은 좀 적게 벌어도
이렇게 자주 보는 게 더 좋구나. 부모님의 주름진 손을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큰 것을 놓치고 있었는지. 퇴근 후에는 새로운 취미도 생겼습니다. 테라스에 작은 화분을 놓고 허브를 키우기 시작했죠. 점심시간에는 회사 앞 공원을 산책하고 주말에는 가끔 동네 봉사활동도 나갑니다. 팀장님, 이번에 저희 팀에서 추진하는 지역 아동센터 봉사활동 말인데요. 응, 얘기해봐. 아이들에게 코딩을 가르쳐 주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가진 재능으로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이제는 팀원들과 함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적과 성과를 넘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진정한 기여가 무엇일지 고민하게 된 거죠. 얼마 전에는 딸아이가 놀라운 제안을 해왔습니다. 아빠, 우리 가족 유튜브 채널 만들어 볼까요? 가족 유튜브? 네. 아빠가 바뀐 이야기, 우리 가족이 행복해진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이랑 나누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다른 아빠들도 변할 수 있지 않을까요? 딸의 제안을 듣고 문득 생각했습니다. 제가 겪은 이 변화가 어쩌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이야기일지도 모른다고요. 얼마 전 회사 복도에서 한 후배가 제게 물었습니다. 팀장님, 정말 후회 안 하세요? 지금쯤이면 부사장까지 가실 수 있었을 텐데.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후회는 오히려 그때 했어. 승진하고 성공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내 곁에는 아무도 없더라고. 사람들의 부러움은 받았지만 정작 나누고 싶은 사람은 없었어. 그게 얼마나 공허한 건지 이제야 알았지. 하지만 그래도 돈이랑 명예가.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지금의 내 통장 잔고는 예전에 10분의 1도 안 돼. 명함도 초라해졌고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지. 하지만 말이야. 요즘 난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웃어. 내 모습이 좋아졌거든. 퇴근할 때도 발걸음이 가벼워. 집에 가면 누군가가 날 기다리고 있으니까. 주말이 기다려져. 가족들과 보낼 시간이 있으니까. 일이 끝나면 마음이 편해. 내가 정직하게 최선을 다했다는 걸 알거든. 이런 게 진짜 부자의 삶 아닐까? 후배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죠. 저도 지난주에 딸 생일 파티를 또 못 갔어요. 큰 계약이 있어서. 그래, 나도 그랬었지. 이번만, 다음에는 꼭 하면서. 근데 그 다음은 절대 오지 않아.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거든. 그 후배는 그날 처음으로 정시에 퇴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아이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고 하더군요. 최근에는 제 이야기가 조금씩 회사에 퍼지고 있습니다. 워라벨의 롤모델이래요. 인생의 전환점을 보여준 사례래요. 진정한 성공이 뭔지 알려준 분이래요. 처음에는 좀 쑥스러웠습니다. 제가 무슨 롤모델이고 성공 사례란 말인가.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런 변화가 꼭 필요한 것 같았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성공을 쫓고 있으니까요. 진정한 성공은 숫자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출액도, 연봉도, 직급도, 명함도, 이런 것들은 진정한 성공의 기준이 될 수 없었죠. 진정한 성공은 마음의 평화였습니다. 가족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저녁 식탁, 주말 아침에 느긋한 브런치, 아이의 학교 행사에서 받는 눈인사, 아내와 나누는 소소한 대화, 부모님과 함께하는 평범한 일상, 동료들과 나누는 진심 어린 대화. 이런 것들이 모여 진정한 성공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어제는 아내가 제 곁에 살포시 기대며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갑자기 왜? 우리 가족을 선택해줘서요. 이제 우리 딸이 늘 말하잖아요. 우리 아빠가 최고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인생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20살에 제가 보였습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 믿었던, 성공만 하면 행복해질 거라 믿었던 그 순수하고도 순진했던 청년의 모습. 30살에 제가 보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인정받았지만 정작 집에서는 낯선 사람이 되어버린, 성공이라는 덫에 걸려 허우적대던 모습. 40살에 제가 보였습니다. 사고라는 시련을 통해 비로소 깨달음을 얻은,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낸 모습. 그리고 지금의 제 모습.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알게 된,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은, 그래서 매일매일이 감사한 지금의 모습.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하루는 어떤가요? 당신이 쫓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당신에게 진정한 행복이란 무엇인가요? 늦지 않았습니다. 저처럼 큰 사고가 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 하나씩,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부터, 진심을 나누는 대화부터, 마음의 평화를 찾는 일부터. 얼마 전 제 사무실에 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20년 지기 친구가 보낸 편지였죠. 야, 이 바보야. 내가 그렇게 변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기억나나? 작년 이맘때 내가 은퇴하면서 너에게 전화했었지. 이제 우리 한잔하자고. 근데 넌 또 바쁘다며 거절했잖아. 그게 우리의 마지막 통화가 될 줄이야. 그러다 몇 개월 전 갑자기 내가 전화해서는 술 한잔 하자고 하더라. 솔직히 말하면 좀 의아했어. 늘 바쁘다던 내가. 그것도 평일 저녁에 말이야. 근데 그날 본 너는 달라져 있었어. 뭐랄까. 편안해 보였달까. 눈빛도 달라졌고 말투도 부드러워졌어. 그리고 넌 울면서 사과하더라. 그동안 친구로서 내가 얼마나 부족했었는지. 이제야 그걸 깨달았다고. 그때 나도 울었어. 20년 만에 처음으로 본 너의 진심 어린 모습에. 이제 우리는 매달 한 번씩 만나지. 가족들도 데리고 와서 다 같이 캠핑도 가고 바비큐도 구워 먹고. 어떤 때는 생각해. 내가 그때 사고만 안 났어도 우리는 이런 행복을 못 느꼈을지도 모른다고. 이상하지 않아? 그 악몽 같았던 사고가 오히려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 되다니. 부디 이 행복을 오래오래 함께하자. 이번엔 절대 놓치지 말고. 친구의 편지를 읽으며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관계였다는 것을.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고 지위는 잃어도 다시 얻을 수 있지만 관계는 한 번 잃으면 돌이키기 힘들다는 것을. 그래서 지금은 매일 아침 감사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도 써내려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에 딸이 안아준 것. 아내가 웃으며 건넨 커피 한 잔. 출근길에 마주친 이웃의 인사. 팀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퇴근길에 들른 부모님의 집. 저녁 식탁에서 나눈 오늘 하루 이야기. 이 평범한 일상의 모든 순간이 얼마나 특별한 선물인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찾아 끊임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연봉, 더 넓은 집, 더 비싼 차. 그런데 문득 생각해 보세요. 그토록 원하던 것을 이루고 나면 정말 행복할까요? 그 자리에 올랐을 때, 그 차를 샀을 때, 그 집으로 이사했을 때, 진정 여러분이 꿈꾸던 그 행복이 찾아올까요? 잠시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그려보세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 여러분 곁에는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는 것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의 마지막 미소를 함께 나누고 싶은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그 답이 바로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휴대폰을 들어보세요. 최근 통화 목록을 열어보세요. 그리운 이름이 보이시나요? 미안한 이름이 보이시나요? 보고 싶은 이름이 보이시나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 먼저 손을 내미세요. 진심을 전하세요. 보고 싶었어요. 미안했어요.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이 말들이 가슴속에만 머물러 있진 않나요?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결코 늦지 않은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변화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전환점이 되었기를, 여러분의 미래에 작은 빛이 되었기를. 이제 마이크를 내려놓으려 합니다. 하지만 끝맺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꼭 한마디 전해주세요.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늘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여러분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인간의 시선, 삶의 지혜를 담다. 휴먼스코프의 인간만상 TV였습니다.